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 24년도 메타버스 랩 전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상명대학교 융합공과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부 애니메이션 전공 조옥희 교수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된 주제로 여러 가지 특강들 그동안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왔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이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사가 뜰 때마다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 관련돼서 그동안 약간 최근 2023년과 2024년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제가 먼저 특강을 진행을 했다면 뭐 메타버스의 어원부터 뭐 메타버스의 개념 이런 얘기도 포함을 했겠지만 지금 2024년에 메타버스 관련된 특강을 진행하는데 그런 얘기하기는 이제 많이 늦은 것 같고요. 뭐 세상이 워낙 많이 빨리 바뀌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는 한물 갔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뭐 한물 갔다, 지금은 뜨겁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완벽히 자리 잡은 하나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콘텐츠와 관련된 큰 주제이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2024년에 네이버나 구글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왕성하게 뭐 올해도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장소들이 뭐 구축이 될 예정이고 뭐 2024년에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나온 지금 뭐 난리가 났었죠. 애플 비전 프로, 그다음에 디즈니, 에픽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메타버스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뜨거워졌다 사라질 개념이 아니라 완벽히 자리 잡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콘텐츠의 발전 방향이 지금 인공지능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메타버스도 계속해서 어떤 큰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에 걸쳐서 이 메타버스 월드 그리고 게임 엔진, 특히 언리얼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23년부터 언리얼 공인 강사를 하고 있고요. 상명대학교 융합공과 대학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로 온 거는 2020년부터입니다. 컴퓨터 게임학과 부회장을 하고 있고 인스카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 협회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니메이션 학과인데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분야 플러스 CG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픽 분야에 있어서 언리얼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언리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영화 애니메이션 CG 등등이 언리얼로 만들어진 지 몇 년 이상 됐고요. 방송계까지 지금 언리얼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 때 버추얼 프로덕션 이건 뭐 많이들 다들 아실 거고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굉장히 다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언리얼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마야나 블렌더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릴 뽑는 거나 이펙트나 물리적인 거 여러 가지 등등 뭐 렌더링 뭐 물론이고 언리얼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 학회에서 테크아트는 지금 거의 스쿠프스에 지금 거의 직전에 빠른 시일에 스쿠프스가 될 저널이고요. 여기 편집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과는 일단 저희 학과 자체가 신생학과예요. 공대에 애니메이션 학과가 생겼다는 게 만약 10년 전이라면 굉장히 좀 의아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공대에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온갖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저는 언리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에 언리얼 그 엔진에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맺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파트너에 선정이 돼서 이게 한강 위에 저희 자랑스러운 학교 요 지도가 보이죠. 언리얼 공식 홈페이지 아카데미 파트너에 저희 학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리얼 말고 물론 다른 것도 가르치지만 저는 언리얼 위주로 애니메이션과 여러 가지 CG들을 작업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언리얼이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종합적인 많은 걸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콘텐츠 저작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게임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일단 프로그램 종류 자체는 게임 엔진이에요. 당연히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다른 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도가 되고 많이 못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예 그런 콘솔 게임들의 그 게임의 스케일들을 보면
일단은 게임 제작비 자체가 영화 이상의 제작비가 드는 게임들도 지금 뭐 전혀 놀랍지가 않고 제작비가 몇백억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이는 게임들 많이 있죠. 그 안에 영화 같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아예 완전 옛날 게임들은 중간중간 뭐 컷신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애니메이션 같은 장면이 나오면 따로 애니메이션 회사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거를 게임 중간중간에 뭐 스토리 진행이라든지 홍보나 그럴 때 중간중간 애니메이션 자체를 집어넣었죠. 근데 요즘은 게임 엔진으로 여러 가지 콘솔 게임들 만들다 보니까 그 소스 자체, 만약 내가 어떤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다. 그럼 그 옷을 입은 내 캐릭터가 그대로 컷신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영화 같은 장면들이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워낙 좋아졌어요.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컷신 만드는 시네마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니메이션이나 CG 만드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나 게임이나 가장 큰 장점은 이 마야나 3D 맥스로 렌더링 보신 분들은 당연히 잘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이 아놀드 렌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언리얼이나 유니티로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만들면 프레임 자체를 그냥 릴로 뜨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펙트, 뭐 몬스터 주식회사처럼 털이 어마어마하게 많든 반사가 얼마큼 있든 뭐 루멘 렌더가 들어가 있든 플레이 자체가 게임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그대로 뜨면은 이 실시간 렌더링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에 많은 애니메이션과 여러 가지 CG를 작업할 수 있고 중요한 게 뭐냐?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도 유니티나 언리얼이 정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기존에 물론 메타버스 이꼴 VR, AR은 아니에요. 근데 VR, AR 만들 때도 어쨌든 VR, AR도 메타버스의 굉장히 큰 개념 중에 하나이고 VR, AR 만들 때 유니티나 언리얼이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셋 스토어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고퀄리티의 소스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쉬운 인터랙션과 여러 가지 이펙트 기능들 그야말로 메타버스 콘텐츠 만드는데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메타버스. 여러분들마다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시는 게 다들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이제는 모르시는 분은 뭐 없고, 뭐 거의 1, 2년 동안 매스컴에도 무지무지 많이 나왔고, 온갖 정부의 과제들 많았죠. 정부 정책들 많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사들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그 주인공 자리 약간 뺏긴 거는 사실인데,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게임과 메타버스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다르다면 누구나 메타버스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겠죠. 뭐 로블록스라는 개념, 게임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그런 콘텐츠로서 인식이 됐었고 연속성, 실제감, 상호 운영성, 경제성, 동시성 여기 현실과 연결이 된다는 개념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도 빠질 수가 없죠.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거의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 근데 이제 VR 기기들도 워낙 많이 대중화가 됐고 또 메타퀘스트 3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워낙 좋죠. 또 대중적인 가격에. 또 애플 비전 프로가 지금 난리인데 비전 프로가 기사가 하루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SNS에 쓰고 막 뉴욕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대중적이 되려면 물론 제가 애플의 디바이스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일단 대중적이 되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가격이 필수입니다. 뭐 게임기도 마찬가지죠. 플레이스테이션 신형이 나왔을 때 50만 원일 때, 60만 원일 때, 70만 원일 때 판매 부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근데 500만 원 안팎이란 가격, 그리고 미국에서 힘들게 구매해야 된다. 대중화되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슈는 확실히 됐어요. 그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대단한 MR 기기가 애플에서도 나왔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근데 저는 메타퀘스트 3 그다음 나 1, 2, 3 다 사용을 해 봤는데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볍고 충분히 그리고 수업에서도 쓸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가격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아직 메타버스의 그런 물론 메타버스가 VR, AR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VR이라고 봤을 때 또 메타퀘스트 3는 MR도 어느 정도 되죠. 이 패스스루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타퀘스트 3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손에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응? 그리고 애플 비전의 많은 후기들을 이용해 보면 5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일단 신기하긴 한데 많이 무겁고 어지럽고 그리고 500만 원 가격을 주고 샀음에도 많은 콘텐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주축 해설 디바이스로 보기에는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또 이 기사를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에픽게임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언리얼이 나오고 있고 언리얼이 나오기 이전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게임 회사였죠. 디즈니 에픽게임 관련된 영상 서칭해 보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포트나이트 얘기도 좀 제가 오늘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디즈니가 인수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일단 마블 인수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정말 얼마나 큰 콘텐츠 왕국을 만들지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 에픽게임즈는 레고로부터 20억 달러, 그리고 디즈니로부터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보통 회사들이 투자 받을 때 물론 한국과 미국의 갭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몇백억만 투자 받아도 막 이슈가 되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단위 자체가 다르죠. 자, 합하면 저기 몇 조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에픽게임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투자의 중심에는 포트나이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게임이자 메타버스 월드 공간이자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트나이트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포트나이트가 약간 초등생들 게임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메타버스 공간이고 제가 잠시 후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말 그대로 정말 이게 메타버스구나 하는 일들이 포트나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포트나이트 관련된 에디터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포트나이트 에디터가 난리인데 한국에서는 포트나이트 에디터가 생각만큼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플 비전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도 메타버스가 다시 핫 이슈가 되는데 정말 많은 어떤 불을 딱 붙이는 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비전 프로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해보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미국에서 뭐 힘들게 빨리 구해왔던지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막 한국에서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보통 지인을 통해서 사는 케이스가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이 비전 프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메타퀘스트 3도 패스수가 되긴 합니다. 패스수라는 거 다들 아시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의 영상과 그래픽적인 요소를 같이 보는 거. 말 그대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완전 100% VR이었고 현실과 그래픽적인 요소를 같이 보는데 여기 또 공간 컴퓨팅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MR, AR 글래스도 MR 글래스로 불리던 디바이스들이 단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간 컴퓨팅은 안 되고 그냥 뭐 침대에 누워서 현실과 겹쳐져서 큰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그런 개념의 AR 글래스나 MR 글래스는 뭐 유명하지 않은 저렴한 뭐 2, 30만 원짜리 제품들도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프로젝터 개념이죠. 편하게 쓰는 프로젝터 개념이었는데 이 비전 프로가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간 컴퓨팅이죠. 정말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내 식탁에 같은 의자에 어떤 상대방의 아바타가 앉아서 나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 거실 탁자 위에 정확히 싱크로율이 맞게 그 위에 레고가 쌓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게 비전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인데 중요한 거는 비싼 디바이스 가격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그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점이고 정말 비전 프로의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그야말로 그게 메타버스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꿈꾸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 근데 페이스북에서 호라이즌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MR 개념은 아니고 메타버스 개념이 그대로 잔뜩 들어가 있긴 한데 현실과 영상이 매칭되진 않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공간 컴퓨팅이 메타버스의 필수는 아니지만 공간 컴퓨팅이 제대로 이루어진 메타버스 콘텐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메타버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쇼핑을 VR에서 하는 게 많이 시도가 됐었어요. 현대백화점에서도 시도가 됐었고 근데 VR에서 하는 거 말고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진짜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내 책상 위에나 내 거실 또는 식탁 위에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구매할 수 있고 또 애플페이를 쓰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페이를 쓰기도 하고 그 손에 다른 디바이스 끼지 않고 얼굴에는 비전 프로를 껴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도 계속해서 많이 1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자, 그러면 손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밥 먹다가 내 식탁 위에 물건들이 보여. 그럼 그걸 그냥 간단한 터치로 사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메타버스이고 그러다가 앞에 화면이 있다. 화상회의를 하기도 하고 일로 와 잠깐 와봐 그러면은 아바타가 내 옆에 실제로 앉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경제적인 것까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가짜라는 느낌이 안 들 때 그게 진짜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비전 프로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정말 큰 획을 그은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전 저는 뭐든지 첫 번째 디바이스 하는 건 약간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대표님 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서 당연히 사서 여러 가지 개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디바이스는 두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처음에 오큘러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다음 비전 프로는 좀 더 가볍고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콘텐츠가 있겠죠. 3는 더욱더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다가 가벼워지다가 언젠가는 정말 영화처럼 콘택트 렌즈. 뭐 그동안 뭐 AR 콘택트 렌즈가 많이 나온다는 여러 가지 기사, 뭐 어떤 연구소에서 개발했대더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언젠가는 애플 로고가 찍힌 이 애플 비전 렌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언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론을 좀 길게 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컴퓨팅인데 바로 요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과 이 메타 퀘스트를 아니 메타 퀘스트랜다. 실수. 이 애플 비전을 한 며칠 동안 해보신 분과 좀 재밌게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느끼신 게 그거합니다. 물론 공간 컴퓨팅에서 하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영화에서 보던 게 실제로 되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셨다고 하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많이 무겁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듀얼 모니터, 3 모니터에서 컴퓨터에서 편하게 작업하는 게 낫다.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긴 한데 이렇게 작업을 하느니 그냥 컴퓨터에서 편하게 작업하는 게 난데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뭔가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메타 호라이즌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의외로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나올 때 진정한 메타버스 월드가 구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게임 엔진 업계가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니티는 이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유니티 제너럴 서포트 애플 비전 프로. 제가 유니티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 언리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유니티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짧은 학습 기간만 거쳐도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특히 VR, AR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유니티 자체는 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깔 때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정말 적은 시간에 저사양 컴퓨터, 뭐 막말로 똥컴에서도 팍팍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스몰하지만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현해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한테 유니티 깔게 하면 깔고 나서 교수님 덜 깔린 것 같아요. 뭐 아이콘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여백의 미가 있죠. 유니티 처음에 깔면.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필요한 걸 가져다 쓰는 개념인데 언리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언리얼은 근데 워낙에 이 무거운 프로그램이고 고퀄리티에 때깔이 무지무지 좋죠. 그래서 여기서 유니티 언리얼을 비교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니티는 지금 오픈했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5.3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기사들 찾아보면 구글에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게 없죠. 근데 애플 비전이 앞으로 언리얼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는 기사는 뜨고 있는데 아직 공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5.3 5.1, 그다음 갑자기 5.2가 나오고 언리얼 5.3이 후다닥 나오는 바람에 5.1 하다가 5.3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아요. 언리얼은 5.2가 나오고 얼마 있어서 또 5.3이 갑자기 나와서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5.4에 이제 제대로 된 이 애플 비전 관련된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사가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MR VR, AR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물론 게임 엔진 아니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과 많은 업계들이 만들고 있는 게 이 게임 엔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엔진들이 지금 애플 비전 프로를 많이 관련돼서 개발 관련된 사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 비전 프로만
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디바이스 아니에요. 새로운 거 계속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게임 엔진은 뭔가 추가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업데이트하고 뭐 플러그인 갖다 쓰고 업데이트하고 패키지 매니저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이미 자리 잡았고 그런 스타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나 뭐 언리얼 이 플러그인 리스트를 보면은 무지무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깔 때마다 막 용량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고 가져다 쓰고 업데이트하고 가져다 쓰고 너무 편리한 개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니티는 공식 홈페이지에 애플 비전 프로 산업 앱 제작이라고 이렇게 지금 메뉴가 생겨 있는 상태이고요. 유니티는 그러니까 제가 이 제 특강의 주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게임 엔진인데 저는 당연히 제 주에 게임 엔진 하시는 분들 천지죠. 뭐 유니티 언리얼 다들 하시는데 안 해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 중에 간단하게 유니티 3D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언리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유니티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특강을 들으신 분들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게임 엔진이죠. 스마트폰이 나오던 시기와 유니티가 대중화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니티는 일반적으로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많이 깔리고 물론 고전에서는 당연히 더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용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콘솔 게임도 물론 가능하고 언리얼은 좀 고사양 컴퓨터 최소 조립식으로 맞췄을 때 200만 원 이상 정도로는 맞춰야 3080 그래픽카드도 3080 이상이어야 되고 그 정도 사양해서 이 언리얼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리얼은 주로 콘솔 게임을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 게임 이외에 타 분야에서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 한참 이슈가 됐을 때도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또 같이 이슈가 되셨고 너무나 훌륭한 시뮬레이션 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니티의 일단 흐름을 보면은, 음, 그러니까 콘텐츠 저작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게임에 어떤 요소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게임에는 그래픽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인터랙션, 사운드, 이펙트,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저작 툴로 게임 엔진이 쓰이는 게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유니티가 2, 3년 전쯤에는 이 타 분야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맨 앞에 게임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뭐 건축, 뭐 교통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었는데 카테고리 그 순서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두 번째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유니티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쓰일 수 있는 분야의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됐고 두 번째에 바로 영화 및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타를 전부 다 뒤에 산업 분야로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세 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애플 비전 프로용 산업 앱 제작 메뉴가 지금 생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 디바이스 관련된 개발자들에게 내가 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다 이 관련된 툴들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된 패키지, 유니티는 패키지, 또 언리얼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비전 프로라는 디바이스는 애플에서 나온 최초의 MR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이상적인 메타버스 월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요 개발 프로그램으로 유니티가 당연히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언리얼도 쓰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리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 이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5.1, 5.2, 5.3이 약간 다른데 5.4는 또 달라지겠죠. 5.4에는 아마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개발 부분이 이 프로젝트 처음에 생성 메뉴에서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 안에 뭐 AR, VR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TV, 라이브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도 굉장히 뭐 버추얼 프로덕션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고 건축, 자동차,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세팅이 아예 돼 있고 과거에는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세팅하다가 날 샜죠. 근데 게임 엔진이 뭐 굳이 엔터테인먼트나 메타버스 이런 쪽 아니어도 개발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만 잘 선택을 해도 기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럼 귀찮은 자잘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잡일을 얘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개발자들은 편하게 개발만 하면 되고 인터랙션이나 여러 가지 뭐 코딩 같은 경우도 물론 10불도 가능하지만 블루프린트 기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재밌는 사실이 블루프린트가
논 프로그래머, 비프로그래머를 위해서 나온 기능인데 블루프린트를 하던 비프로그래머들이 블루프린트로 콘텐츠를 만들다가 프로그래밍에 눈을 뜨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차피 프로그래밍 구조는 같은데 약간 노드 형태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도 전문 프로그래머 만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는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 최고의 어떤 저작 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UI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제 얼굴 약간 좀 비켜서 보시면 유니티는 약간 비슷해요. 처음에 인터페이스 자체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지 않지만 우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퀵스텝 콘텐츠 추가가 아예 메뉴를 들어가 있는데 이게 5.0이 나오기 전에는 퀵스텝 콘텐츠 추가하려면 따로 퀵세이브 위치 깔고 폴더 연결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콘이 딱 뜨게 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어차피 언니였을 때 물론 이 퀵셀 콘텐츠를 언리얼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마야 뭐 오만 프로그램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언리얼에서 퀵셀은 아주 필수적인 또 나나이트랑도 연결이 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메뉴가 들어와 있어서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 물론 약간 오버워치처럼 그 그래픽적인 게임적인 어떤 카툰 느낌,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그 콘텐츠만의 개성 있는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리얼리티한 게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리얼리티한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퀵셀 콘텐츠에 있는 소스들의 사용, 물론 마켓플레이스에도 리얼리티한 게 많지만 퀵셀 콘텐츠가 여러 가지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게임 엔진, 특히 언리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해보신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공학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게임 엔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저는 특히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애니메이션 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뭐 인터랙션, 이펙트, 뭐 렌더, 효과 이런 쪽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엔진을 통한 메타버스 구현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언리얼과 유니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네. 만약 유니티랑 언리얼이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형태를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가 그 큰 문을 활짝 열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참여와 경험의 오픈, 그리고 리얼타임 3D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언리얼 같은 경우 협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언리얼로 같이 동시에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 창작자이자 참여자의 역할. 게임 엔진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그래픽 하는 사람은 그래픽만 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밍만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콘텐츠 창작 영역이었죠. 근데 게임 엔진이 대중화되고 나서는 이제 콘텐츠 창작은 이제 어느 정도 학습하면 누구나 고퀄리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언리얼 관련된 결과물 중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있는 게 미국의 어떤 초등학생이 언리얼을 단시간 배우고 굉장히 멋있는 어떤 게임 공간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오픈이 돼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나 경험자가 만들면 더 말도 안 되게 멋진 공간들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이게 더 극대화됐는데, 물론 뭐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SS 스토어 같은데 콘텐츠 올려서 유니티 SS 스토어 같은 경우는 유니티 SS 스토어 자체에서 어떤 에셋들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마치 카카오톡의 회사가 된 것처럼 유니티 SS 스토어에서 유명해진 에셋이 회사가 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콘텐츠 자체를 통한 수익 창출과 시너지 효과가 게임 엔진별로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소스를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콘텐츠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제작자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또 수익 창출이 돼요.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형태가 이제 포트나이트에서도 굉장히 잘 구현이 되고 있고 굉장히 큰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그 에디터가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언리얼과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해마다 유니티와 언리얼 뭐
이 비교하는 그래프들이나 비교하는 도표 현황 이런 것들이 항상 뭐 여러 가지 문서들 마다 나오는데 비교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영역이 살짝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게임 메뉴 통합 메타버스고요. 물론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어보고 직접 플레이해보고 남들도 플레이해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빠르고 접근성이 좋은 건 바로 이 포트나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EFA, 포트나이트 에디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한 작년 여름부터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일단 포트나이트 자체는 몇 년 됐어요. 포트나이트 자체는 코로나 때 특히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유명 팝스타들의 콘서트도 열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물론 게임 형태이지만, 게임 말고도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미술관 전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만약 포트나이트에 접근을 하신다면, 정말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많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든지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해볼 수 있고 중요한 게 내가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섬이라고 칭하는데 내가 멋진 섬들을 만들면 나도 플레이하지만 내 지인들과 전 세계에 모르는 포트나이트 유저들도 플레이를 해보게 할 수 있다. 정말 매력적이고 신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해보시려면 일단 언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언어를 만약 아예 처음 해보신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한 달만 바짝 공부하시면 누구나 포트나이트의 멋진 공간을 만들어서 플레이도 하고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플레이하고 수익도 창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시스템이 진정한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깃허브에서 난리 났던 게 있죠. 깃허브 어떤 걸 연결하면은 언리얼로 그동안 만들었 100% 게임은 아닌데 몇 프로 이상의 게임들을 전부 다 VR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깃허브 어떤 특정 소스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SNS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고 주위 사람들도 몇 명 해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언리얼로 만드는 게임만 되는데 굉장히 VR의 매력은 그거죠. 메타버스도 비슷하지만 메타버스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콘텐츠 형태가 VR이고 그냥 게임을 할 때는 1인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화면에서 하더라도 난 관찰자 입장이에요. 물론 1인치 게임은 화면 내내도 손만 보이죠. 그래서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또는 너무 옛날 게임이겠다. 어쨌든 1인칭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몰입감이 증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임은 관찰자 입장이에요. 모니터로 본다고. 아무리 그래픽이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근데 VR 게임, VR을 처음 끼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건 내가 관찰자가 아니라 그 콘텐츠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MR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이 콘텐츠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 마법과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메타 퀘스트 게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핫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애들이 나와서 계속 총을 쏘는데 내가 움직일 때만 걔네도 움직여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땐 걔네도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고 만약 그게 일반 모니터로 하는 게임으로 나왔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텐데 약간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용 게임으로 나왔다면 90년대 게임 느낌이었겠죠. 근데 VR로 하면 정말 그 매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MR 게임으로 바뀐다. 애플 비전 게임으로 거의 나온다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방에 그 빨간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 내 책상 위에 공간 컴퓨팅 돼서 내 책상 마우스패드 옆에 총이 있어. 내가 그 총을 손으로 집어서 걔를 쏴야 돼. 이건 정말 영화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빨리 그런 것들이 나오고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그런 콘텐츠에 많은 개발 프로그램에 언리얼이 쓰이게 되겠죠. 또 이 사람들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 휴머는 이제 뭐 지금 말하기엔 조금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이슈가 된 지 오래됐죠. 2년 정도 됐는데 메타 휴머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휴머는 꼭 언리얼을 할 수 없는 사양이어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모든 컴퓨터가 고사양은 아니에요. 학생들 개인 노트북 가진 것도 다 고사양 아니고 강의실에는 컴퓨터도 100% 언리얼이 돌아가는 컴퓨터 아니기 때문에 메타 유머는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메타 유머는 임포트하기 전에는 언리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퀵셀 브릿지의 메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접속하기 때문에 임포트하기 전에는 언리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퀵셀 브릿지 언리얼을
뭐 퀵세이브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메타휴먼에서 누구나 본인만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해보실 수가 있고, 근데 모니터로는 이런 리얼리티한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얘네가 이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소라라는 그 지금 아직 대중적으로 다 쓰는데 오픈이 되지는 않고 영상만 얘네가 계속 뿌리고 있는데, 소라라는 거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영상 만드는 거 이제 리얼리티한 거는 물론 앞으로도 더 리얼리티 하겠지만 이 이상 리얼리티는 이제 많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메타유면은 큰 모니터로 제대로 된 퀄리티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공 하나나 솜털 하나까지 다 보여. 언리얼 임포트해서 얘네를 뭐 게임에 등장시킬 수도 있고 얘네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 얘네를 여러 가지 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많이 해낼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도쿄 거리를 걷는 여자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근데 어떤 분이 또 다리를 깨알같이 체크를 하셨더라고. 다리가 뭐 획가닥 이렇게 해요. 그걸 또 어떤 분이 캡처해서 SNS에 올리신 걸 봤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우리를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것도 돼요. 근데 모니터가 아니라 모니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기하지가 않아. 인공지능이 날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내 책상 앞에 앉아 있어. 아니면 내 옆에 앉아 있어. 밥 먹는데 옆에 있어. 걸어가는데 옆에 같이 걸어가. 이럴 때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또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MR 디바이스이고 또 그런 거 콘텐츠 개발할 때도 언리얼이 많이 쓰이게 되겠죠. 언리얼이 지금까지는 VR하고 AR 콘텐츠 개발에 정말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누구나 고퀄리티 소스를 가져다가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언리얼에 우리 눈을 즐겁게 했던 많은 요소들이 이제 메타버스 VR을 넘어서서 MR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공간 컴퓨팅이에요. 공간을 인식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동영상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지금 이 PPT 줌 배경화면으로 해놔서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애플 비전 한 칸 띄고 언리얼 엔진을 서칭해 보시면 이거 바로 언리얼 엔진 메타휴먼 서칭해 보시면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언리얼 메타휴먼을 비전 프로에 테스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 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 호라이즌에 나온 캐릭터들은 귀엽게 생긴 아바타야. 물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아바타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진정한 메타버스는 내가 아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메타 휴먼이 나중에 이것도 뭐 1분 만에 3D 스캐너로 바뀌겠지. 근데 어쨌든 똑같이 생긴 고퀄리티의 사람이 내 눈앞에 존재한다. 근데 이게 그래픽 느낌이 아니라 실제 공간 컴퓨팅 내에서 정확히 3차원 내 물리적으로 내 앞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도 언리얼이 많이 쓰일 거고 언리얼에 여러 가지 메타휴먼, 여러 가지 종족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시간을 얼마큼 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근데 임포트하기 전에는 누구나 해볼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응? 누구나 도전해 보실 만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나이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나이트는 게임,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이고, 에디터도 이미 해보신 분들 많을 건데, 포트나이트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에디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포트나이트는 어마어마한 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메타버스의 개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총체적인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이자 게임이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뭐 콘서트도 하면 말 다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사례, 언리얼의 사례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포트나이트인데 또 얘네가 포트나이트 에디터를 오픈을 하고 개인들이 월드를 만들어서 플레이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자, 지금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고 있고 뭐 어떤 맵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있으니까 뭐 2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하나의 게임을 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했고 대단한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의 여러 가지 공간을 이 게임 자체도 물론 언리얼을 만들어졌고 이 게임에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면 언리얼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트립스 스카.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더 멋있어요. 트립스 스카. 이 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거인처럼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이런 콘서트가 있었고, 트래비스 스캇은 몰라도 아리아나 그란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여자 팝 스타 가수이죠. 아리아나 그란데도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 콘서트 했었는데,
이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찾아서 서칭해 보시면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2,700만 명. 하나의 콘서트가 만약에 뭐 어떤 공간에서 했다. 뭐 어떤 체조 경기장이나 어떤 굉장히 큰 돔 형태의 콘서트장에서 했다. 2,700만 명 말도 안 되죠. 근데 2,700만 명이 하나의 콘서트장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트랩스캇의 팬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진짜 콘서트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트랩스캇 하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듯이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점프하기도 하고 옆에 캐릭터랑 다른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한 바퀴 구르기도 하고 뭐 보면서 본인 아이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게임관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 뭐, 욕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거. 이게 메타버스가 그야말로 자리 잡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애플 비전이 대중화됐었다면, 이때, 약 2년 전쯤인데, 그때 대중화됐으면, 트래비스 스캇이 VR 공간은 저 가상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춤을 출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메타버스이고 언리얼이 많이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의 쇼를 통해서 총 4,580만 뷰 한 번의 행사예요. 그러니까 5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큰 하나의 콘서트가 메타버스에서 일어났는데 4,580만 뷰라는 거는 대단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트위치, 유튜브 등등 다른 공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중계나 타격 효과가 어마어마한 게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원 차트 석권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진정한 메타버스를 알 수가 있는, 단순히 그냥 뭐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다 이게 아니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 실질적으로 대형 음원 차트를 석권을 했다는 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리아나 그란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정말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얘가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여신처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 매칭이 된 거죠. 그 사실이 정말 재밌어요. 게임에 어떤 여신처럼 등장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코로나 시기여서 좀 더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 포트나이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콘서트나 행사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그거를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자, 그래서 메타버스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이 3D 가상 공간, MR 공간도 가상 공간이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애플 안경 끼고 이 테이블 위에 어떤 백화점에 파는 물건이 있어. 그걸 터치해서 사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겠지만 실제 물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얼리티가 눈앞에 보이는 거지. 어쨌든 가상 공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이 돼야 되고 내가 얘를 손으로 툭 쳤을 때 물리적 반응도 일어나야 되고 터치했을 때 어떤 인터랙션도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불을 켰어. 당연히 그 조명. 그래픽의 렌더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계산이 많이 걸리는 게 이 빛인데 그것도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야겠죠. 여러 가지 인터랙션 요소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많은 것들 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게임 엔진인 거죠. 그래서 언리얼하고 유니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특히나 언리얼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리얼타임 3D 창작 플랫폼입니다. 게임 엔진. 언리얼을 이제 단순히 게임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는 시기가 좀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리얼타임 3D 창작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벌추얼 프로덕션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에도 정말 많이 생겼는데 이 벌추얼 프로덕션 이외에도 그리고 제가 뭐 포트나이트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그거 말고도 언리얼에서 게임 만드는 거 이외에 큰 덩어리가 된 것들이 무지 많아요. 이 모든 콘텐츠 산업 전반적으로 언리얼의 영향력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게임, 영화, 뭐 TV 프로그램, 자동차, 방송, 라이브, 이벤트,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제조사나 광고에까지 언리얼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큰 대작 이 프로젝트들이 언리얼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세상에는 뭐 큰 대작 프로젝트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유니티가 대작 프로그램 할 수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자, 가장 많이 다수의 개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스마트폰 콘텐츠이고 스마트폰 콘텐츠는 유니티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리얼로도 스마트폰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니티가 정말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나 간단한 콘텐츠는 유니티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023년 겨울에 전체 게임 엔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율이고요. 근데 완전 옛날에 저 대학원 다닐 때는 야 그래도 그래픽은 크라이 엔진이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언리얼 깔 때 막 DVD 몇 장 갈면서 깔고 그랬던 아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야 그래도 그래픽은 무조건 크라이 엔진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유니티가 계속 발전하고 언리얼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게임 엔진이 이런 구도로 자리 잡게 됐죠. 근데 게임 엔진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게 불평을 하면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업데이트가 돼요. 언리얼도 작년에 5.0, 5.1, 5.2, 5.3 난리가 났었죠. 많이 업데이트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이란 거죠. 1년에 한 번씩만 출시가 되는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요런 게 추가됐다, 요런 게 추가됐다 하지만 유니티 같은 경우도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키는데 킬 때마다 뭐 업데이트가 뜨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게 개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이란 거예요. 근데 단점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뭐가 업데이트 됐지?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160개 이상의 다양한 영화 TV 프로젝트에서도 언리얼이 사용됐고, 그만큼 영역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가 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의 현재의 어떤 시점, 그리고 거기서 게임 엔진, 유니티와 언리얼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